엄마가 고물상 한다는 이유로 파혼당할 위기에 처한 그녀. 그런데 우연히 마주친 시아버지의 정체는 새벽 골목에서 수레를 끄는 그를 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우리 엄마는 떳떳한 고물상 사장님입니다. 체면보다 진심이 중요한 결혼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10월의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찻집에서 한지수는 곧 시어머니가 될 최영희의 차가운 시선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정하러 나온 자리였는데 분위기가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지수야, 어머니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네. 민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꺼냈지만 영희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지수야, 솔직히 말해보렴. 영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내 어머니가 고물상을 한다며? 그 순간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숨겨두고 싶었던, 아니 정확히는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던 그 이야기가 결국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게, 어머님, 아니, 왜 그런 중요한 걸 숨겼니? 우리 집안에도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민호 아버지는 대학 교수셨고, 나도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며 품위 있게 살아왔는데,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주변 테이블에서도 시선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너무... 민호가 어머니를 만류하려 했지만 영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고물상이라니. 아무리 요즘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런 집안과 혼인을 맺을 수는 없어. 우리 민호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온 아인데 왜 하필? 지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를 생각하면 자랑스럽고 당당해야 하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왜 이렇게 움츠러들게 되는 걸까요?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서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영희는 이미 결심한 듯 보였어요. 민호야, 너도 생각해봐.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고.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란 말이야. 고물상 집안이라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의자를 밀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어요. 지수야, 잠깐. 민호가 지수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지수는 이미 찻집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뒤에서 영희가 뭔가 더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수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찻집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지수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으면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결혼이 엄마 때문에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걸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 옥수는 마당에서 고철을 분류하고 있었어요. 저녁 햇살을 받으며 일하는 엄마의 뒷모습이 유독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니, 초라한 게 아니라 지수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엄마, 어머, 지수야 왔구나. 오늘 시어머니 되실 분이랑 결혼 날짜 정했다며? 어떻게 됐어? 옥순이 밝은 표정으로 물었지만 지수는 차마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내가 끝까지 이 결혼 지켜낼 수 있을까? 옥순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한 거예요.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시간에 옥수는 이미 마당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지수가 묘한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간 뒤 옥수는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아이고, 이놈의 고철들아. 오늘도 부지런히 일해보자. 옥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구리선과 철근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가까이 해온 일이라 손에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무거웠어요. 지수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트럭 소리가 들려오자 옥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골 거래처인 대성고물상 김 사장이 왔네요.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김 사장이 트럭에서 내리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김 사장, 고마워요. 어제 정리해둔 철근이랑 구리선 좀 봐주세요. 아이고, 우리 옥순이 사장님이 정리해 놓은 건 믿고 가져가죠. 품질이 얼마나 좋은데. 김 사장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웃었어요. 옥순도 따라 웃었지만 어딘지 억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따님 결혼 준비는 잘 되어 가요? 네. 그런데 김 사장, 혹시 사람들이 우리 같은 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할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김 사장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뭔 나쁜 일을 한다고요. 버려진 걸 주워서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요즘 말로 하면 재활용이잖아요. 김 사장의 말에 옥수는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맞아요. 김 사장 말이 옳죠. 사장님, 혹시 사위 될 사람이 뭐라고 했나요? 옥수는 잠시 망설였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괜히 생각이 많아져서요. 트럭에 고철을 다 실은 뒤 김 사장이 계산서를 건네며 말했어요. 사장님, 당당하게 사세요. 우리 일은 깨끗한 일이에요. 남의 눈치 볼 것도 없고요. 사업자 등록증도 다 있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잖아요. 김 사장이 떠나고 나서 옥수는 혼자 마당을 정리했어요. 해가 떠오르면서 주변이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김 아줌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옥순을 보고 인사했어요. 언니, 오늘도 부지런하시네. 아, 김 아줌마 안녕하세요. 그런데 언니, 지수 결혼 날짜 정해졌어요? 아직 조율 중이에요. 김 아줌마가 뭔가 더 묻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지만 옥수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부엌에서 지수 아침을 준비하면서 옥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지수를 키우겠다고 결심했을 때부터 이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창피하고 부끄러웠지만 지수 학비를 벌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내 일은 깨끗한 일이야. 옥수는 중얼거리며 계란 후라이를 뒤집었어요. 버려진 걸 다시 살리는 일인데 뭐가 부끄럽다는 거야. 누구 눈치 보지 마. 그때 지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부어 있는 걸 보니 잠을 제대로 못 잤나 봅니다. 지수야, 밤에 잠 못 잤구나. 엄마, 죄송해요. 지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옥수는 지수 앞에 아침상을 차려주며 물었습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무슨 일 있었어?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는 이 일하는 게 부끄럽지 않으세요? 옥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역시나 그런 일이었군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그냥 궁금해서요. 옥수는 지수 옆에 앉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지수야, 엄마는 이 일이 자랑스러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거든. 버려진 걸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 지수는 엄마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이 일로 나를 대학까지 보내줬고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거야. 그런데 왜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옥순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지수는 그런 엄마를 바라보며 죄책감과 동시에 묘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왜 난 엄마를 자랑스러워하지 못했을까? 지수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옥수는 듣지 못했어요. 대신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다 얘기해. 알았지? 그날 저녁 민호는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찻집에서 벌어진 일 이후로 연락이 없었던 터라 지수는 전화를 받기가 망설여졌어요. 지수야, 오늘 시간 있어?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민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수도 마음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나기로 했어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민호의 모습이 평소보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지수가 다가가자 민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지수야, 어제는 정말 미안해. 민호야, 내가 미안해할 일은 아니야. 지수가 민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수야, 우리 어떻게 하지?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스며 있었어요. 어머니가 완전히 반대하시는 것 같아. 어제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얘기만 하시더라고. 지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듣고 나니 현실감이 확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민호야 생각은 어때? 나는 널 사랑해, 지수야. 정말이야. 민호가 지수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무시할 수도 없고 특히 어머니가 워낙 완고하셔서 지수는 민호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결국 내 어머니 뜻을 따르겠다는 거야? 지수야, 그게 아니라. 아니면 뭐야? 날 사랑한다면서 어머니 눈치를 보는 게 말이 돼?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을 산책하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좀 진정해봐. 내 입장도 생각해줘. 민호가 지수를 달래려 했지만 지수의 마음은 이미 상처로 가득 찼어요. 내 입장? 그럼 내 입장은? 내 엄마 입장은? 그게 사실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주 틀린 건 아니야. 결혼은 정말 두 집안이 만나는 거니까. 민호의 말에 지수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민호야,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아니야, 내 말은 내가 우리 엄마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지.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당황하며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수야,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난 정말 내 어머니를 존경해. 혼자서 널 키우시고 사업도 하시고 존경하면서 왜 결혼은 반대하는데? 민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수의 눈물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니를 설득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지수야, 시간을 좀 더 달라. 내가 어머니를 설득해 볼게. 얼마나? 한 달? 1년? 아니면 내 어머니가 마음을 바꿀 때까지? 지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지수야, 민호야, 솔직히 말해봐. 넌 정말 우리 엄마가 자랑스러워? 민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 짧은 망설임이 지수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정말이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시어머니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네. 그런 게 아니야. 민호가 급하게 손을 저었지만 지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민호야, 난 이제 알겠어.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지수야, 제발. 사랑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라면 우린 뭐였던 거야? 지수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민호는 지수를 붙잡으려 했지만 지수는 이미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지수야. 민호가 뒤에서 불렀지만 지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한강을 바라보며 혼자 남겨진 민호는 고개를 감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진 것 같았어요.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줄은 몰랐습니다. 더 속상한 건 민호의 망설임이었어요.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냐는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수는 집 앞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서성였어요. 엄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결국 지수는 집으로 들어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어. 사흘 후 지수는 친구 미영이를 만나러 신림동으로 향했습니다. 민호와의 일로 마음이 복잡해서 누군가와 얘기라도 나누고 싶었어요. 미영이는 대학 동창 중에서도 가장 털털하고 속 시원한 성격이라 고민 상담하기에 딱 좋은 친구였습니다. 지수야, 요즘 표정이 왜 그래?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나? 미영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어요. 사실은 결혼이 좀 어려워질 것 같아. 지수가 주저주저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미영이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왜? 민호가 바람이라도 폈어? 그런 건 아니고 집안 문제야. 지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미영이에게 털어놨어요. 미영이는 듣고 나서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아, 정말 답답하다. 요즘 세상에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니. 민호도 결국은 어머니 편인 것 같아. 지수야,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 민호도 고민이 많을 거야. 미영이가 지수를 위로했지만 지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커피숍에서 나와 미영이 집으로 가는 길,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은 저녁 시간이었는데 골목 끝에서 뭔가 끄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뭐야, 저 소리? 미영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어요. 지수도 따라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한 노인이 손수레를 끌고 있었어요. 수레에는 폐지와 빈 병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허리가 굽어서 수레를 끄는 게 힘들어 보였어요. 아이고, 불쌍하시다. 저런 연세에. 미영이가 안타까워하며 중얼거렸어요. 지수도 마음이 짠했습니다. 엄마와 비슷한 일을 하는 노인을 보니 새삼 엄마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노인이 가로등 불빛 아래로 지나가는 순간 지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 옆모습이 낯익었거든요. 잠깐, 저분. 지수가 노인을 자세히 보려고 몇 걸음 다가갔어요. 노인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지수는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님? 그 노인은 다름 아닌 민호의 아버지 정만수였어요. 은퇴한 교수님이라고 알고 있던 그분이 폐지를 주우며 손수레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만수도 지수를 알아보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급하게 수레를 돌려서 다른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버님, 잠깐요. 지수가 뛰어가서 만수의 앞을 막았어요. 만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지수야. 이건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체면을 중시하던 분이 이런 모습을 들키게 되어서 얼마나 부끄러우실까요? 민호한테는 말하지 말아줄 수 있겠니? 만수가 간절한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어요. 지수는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안타까움이 밀려왔어요. 아버님, 왜 이런 일을? 은퇴하고 나니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민호한테 손 벌리기는 싫고. 만수의 말에 지수는 아이러니함을 느꼈어요. 민호네 집안에서 옥순의 고물상 일을 그렇게 문제 삼았는데 정작 민호 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님, 민호 어머님은 모르세요? 모르지. 체면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 만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매일 산책 나간다고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지수는 순간 어지러웠어요. 우리 엄마는 떳떳하게 사업자 등록까지 내고 고물상을 하는데
민호 아버님은 숨어서 폐지를 줍고 계시다니. 그런데 어느 쪽이 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까요? 아버님, 지수야, 제발 민호한테는 말하지 마라. 아들 앞에서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만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가 뒤에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지수야, 이분이 민호 아버지야. 지수가 작게 대답하자 미영이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게 민호 아버지라고? 그럼 우린 뭐가 다른 건데? 지수가 중얼거렸어요. 만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수레를 끌고 급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버님, 지수가 불렀지만 만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골목에 혼자 남겨진 지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안타까움, 그리고 묘한 통쾌함까지. 우리 엄마를 부끄러워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똑같은 처지였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만수의 처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일주일 후 민호가 지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지수야, 양쪽 어른들이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하시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지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만수를 골목에서 본 이후로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거든요. 하지만 어차피 정리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어. 언제, 어디서?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직접 요리해서 대접하고 싶다고 하시네. 다음 날 저녁 지수는 옥순과 함께 민호네 집을 찾았어요. 옥수는 정장까지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지수야, 엄마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엄마, 괜찮을 거예요. 평소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민호가 현관문을 열어주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지수야, 어서 오세요. 거실에는 영희와 만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만수는 지수를 보자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수와 눈이 마주치자 급하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댁. 영희가 일어나서 인사했지만 표정이 그리 밝지는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옥순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영희는 옥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의외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더 초라한 모습을 상상했었나 봐요.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하기 그지없었어요.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댁, 지수 어머니시니까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옥순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고물상이라는 게 아무래도 우리 집안 체면상. 영희가 말을 꺼내자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민호가 어머니를 만류하려 했지만 영희는 이미 준비한 말이 있는 듯 했습니다. 물론 나쁜 일은 아니지만 사람들 시선이 있잖아요. 민호 아버지는 대학 교수셨고 그때 지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뭘? 우리 엄마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정식으로 고물상을 운영하고 계세요. 떳떳한 사업이죠. 지수의 목소리에 단단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새벽마다 폐지를 줍지 않으세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영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수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민호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민호야, 며칠 전에 신림동 골목에서 아버님을 봤어. 손수레에 폐지를 가득 싣고 계시더라고. 뭐라고? 민호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만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게, 민호야.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은퇴하고 나니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아버지가 왜 그런 일을,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영희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이에요? 당신이 그런 일을? 여보, 미안해. 체면 때문에 말하지 못했어. 만수가 고개를 들어 영희를 바라봤어요.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당신이 매일 산책 나간다고 한 게 폐지 주우러 다닌 거야. 식탁에 침묵이 흘렀어요. 지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체면이라는 게 결국 다 가짜 아닌가요? 지수의 말에 영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 엄마는 떳떳하게 사업하시는데 아버님은 숨어서 같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쪽이 더 부끄러운 일인가요? 옥순이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렸어요. 지수야, 그만해. 하지만 지수는 계속했어요. 민호야, 넌 우리 엄마 일을 부끄러워했지? 그런데 내 아버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 민호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그렇게 문제 삼았던 일을 아버지가 몰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왜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민호야, 아버지도 자존심이 있어. 아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거든. 만수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어요. 영희는 이제야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고물상을 문제 삼을 입장이 아니었네요. 어머님, 저희 엄마는 당당하게 일하셨어요. 숨기지도 않으시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셨고요. 지수의 말에 영희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옥순이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사모님,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좋은 음식 준비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사돈댁. 영희가 옥순을 붙잡으려 했지만 옥순은 이미 현관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지수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민호야, 우리 이제 끝인 것 같아. 지수가 마지막으로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호는 아직도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지수와 옥순이 떠난 후 민호네 집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영희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고 만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런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만수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아들한테 그런 말을 하겠니? 아버지가 폐지를 줍는다고.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희가 옆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언제부터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벌써 2년째야. 2년째라고요?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여보가 매일 산책 나간다고 할 때마다 그런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희는 한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뭘 한 거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물었어요. 내가 고물상한다고 그렇게 반대했는데 우리 아버지도 똑같은 일을 하고 계셨다니. 영희가 자책하며 말했어요. 만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너한테 솔직하게 얘기할게. 민호는 아버지의 말에 집중했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했어. 그렇다고 너한테 손 벌리기는 싫고 내가 결혼 준비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부담을 주겠니? 아버지,
처음엔 정말 창피했어. 교수하던 사람이 폐지를 줍는다니. 하지만 일주일 한 달 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 만수의 목소리에 담담함이 묻어났어요. 내가 늙고 가진 게 없으니 폐지라도 주어야 했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부끄러운 일이 아니더라고. 정말요?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나처럼 연세 드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 다들 각자 사연이 있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야. 만수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오히려 내가 지수 어머니한테 죄송스러웠어. 그분은 당당하게 사업을 하시는데 나는 숨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거든. 영희가 고개를 감쌌어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네. 지수 어머니는 떳떳하게 일하시는 분인데. 어머니,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괜찮아요. 민호가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영희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민호야, 어떡하지? 내가 지수랑 지수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어머니, 사과드리면 돼요. 사과로 될 일인가?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했구나. 만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지수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혼자서 딸을 키우시면서 사업도 하시고. 맞아요, 아버지. 지수 어머니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아버지,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아들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 아버지도 자존심이 있잖니. 만수의 말에 민호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버지, 앞으로는 그런 일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민호야. 영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나 지금 지수한테 전화해 봐야겠어. 사과부터 드려야지. 어머니,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내일 아침에 하세요. 그래. 내일 아침에 꼭 연락드려야겠다. 민호는 혼자 방에 들어가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수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핸드폰을 들고 지수에게 문자를 보내려다가 멈췄어요. 지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지수야, 미안해. 내가 정말 바보였어. 문자를 썼다가 지웠다가 반복했어요. 어떤 말로도 지수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한편 옥순과 지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말이 없었어요. 옥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엄마,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그래도 민호 아버지한테는 미안하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잘못한 거 없어요. 당당하게 사시면 돼요. 옥수는 딸의 든든한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어요. 결혼이 이렇게 어려워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지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민호와의 관계가 이제 정말 끝인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현관 초인종 소리를 들었어요. 누가 이렇게 이른 시간에 왔을까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민호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지수야, 어머니가 사과하고 싶다고 하셔서. 민호 뒤에 영희가 조심스럽게 서 있었어요. 어젯밤보다 훨씬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지수가 놀라자 영희가 깊게 인사했어요. 지수야,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하다. 어머님, 일단 들어오세요. 지수가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옥순도 부엌에서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이른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사돈댁,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영희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어요. 옥수는 당황하며 영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모님, 뭘 그러세요?
앉으세요. 거실에 앉은 영희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잘못을 뉘우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사돈댁,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민호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줄. 사모님, 그런 일로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옥순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물상 일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죠. 영희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 남편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몰래. 지수가 옆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는 떳떳하게 일하세요. 사업자 등록도 내고 세금도 내시고요. 맞아요. 그래서 더 죄송해요. 당당하게 일하시는 분을 제가. 영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호가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수야, 나도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어. 민호야, 어제 아버지 얘기 듣고 나서 밤새 생각해봤어.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싶더라. 민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옥순이 영희에게 말했어요. 사모님, 사돈어른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 알고 나니까 어떠세요? 처음엔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존경스럽더라고요. 영희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 나이에 자존심 버리고 가족을 위해서 정말 대단하세요.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지수야, 나 이제 정말 알겠어. 당신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당신 부모님도, 내 부모님도 다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야. 민호가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수야,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이번엔 정말 달라질게. 지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동안 받았던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영희가 지수에게 말했어요. 지수야,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말 안 할게. 오히려 사돈댁이 자랑스러워. 어머님, 정말이야. 혼자서 딸 키우시면서 사업도 하시고, 저는 남편 뒷바라지만 하고 살았는데, 옥순이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사모님, 그것도 충분히 대단한 일이에요. 가정을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두 어머니가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며 민호와 지수는 웃음 섞인 눈물을 흘렸어요. 지수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수는 한참 동안 민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야, 체면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하는 거지. 맞아. 우리 마음으로 하는 거야. 민호가 지수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영희가 옆에서 말했어요. 사돈댁,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요. 네, 사모님. 잘 부탁드려요. 옥순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호가 지수에게 속삭였어요. 지수야, 이제 정말 당당하게 결혼하자.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응, 민호야.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부모님들과 함께.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옥순이 부엌에서 커피를 가져왔어요. 자, 이제 진짜 결혼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언제 하실 거예요? 영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돈댁 같은 분 놓치기 싫어요. 네 사람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제까지의 갈등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와 지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확신했어요. 이제 정말 체면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으로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두 달 후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토요일 오후, 작은 웨딩홀에는 양가 친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수는 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옥순이 딸의 면사포를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오늘 정말 예쁘다. 엄마 덕분이에요. 지수가 거울 속 엄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옥수는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엄마, 긴장 안 돼요? 왜 긴장해? 우리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옥순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 있었어요. 한편 민호도 신랑 대기실에서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아들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말했어요. 민호야, 좋은 신부 만났다. 네, 아버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수는 정장을 차려입고서도 어딘지 어색해했어요. 평소 폐지를 주우러 다닐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아버지, 오늘은 당당하게 하세요. 아버지가 부끄러워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고맙다, 민호야. 식장 밖에서는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신부 어머니 보셨어요? 고물상 하신다던데. 정말요? 그런 집안이랑 결혼하나요? 요즘 세상에 그런 걸 따져요?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요? 옥수는 이런 소리들을 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영희도 식장에 도착해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사돈댁이 고물상을 하신다면서요? 네, 맞아요. 영희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사업을 정말 잘하세요. 저희보다 훨씬 대단하신 분이에요. 질문한 사람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영희의 당당한 모습에 더 이상 뭐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자 하객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만수가 지수와 팔짱을 끼고 입장했어요. 원래는 지수 아버지가 없어서 혼자 입장하려고 했는데 만수가 내가 지수 아버지 역할을 하겠다고 자청한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감사해요. 지수가 작게 속삭였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만수도 뿌듯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식장 앞쪽에는 옥순과 영희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두 어머니는 손을 꼭 잡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신랑 신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신랑 정민호 씨는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고요. 신부 한지수 씨는 당당하고 씩씩한 매력을 가진 분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특히 양가 부모님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신부 어머니이신 한옥수님은 30년간 재활용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고 사회자의 말에 몇몇 하객들이 수군거렸어요. 신랑 아버지이신 정만수님은 은퇴 후에도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만수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어요. 결혼선서 시간이 되자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수야,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그리고 내 어머니도 정말 존경해. 민호의 목소리가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앞으로 우리 두 집안이 서로를 아끼며 살아갈게. 지수도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민호야, 고마워.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도 감사해요. 지수가 만수와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부끄러울 일은 하나도 없어요. 지수의 말에 하객들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예요. 지수가 옥순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이 사랑으로 버틸 거예요. 옥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딸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자랑스러워해 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결혼 반지를 교환한 후 민호와 지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러 왔어요. 처음에 수군거렸던 사람들도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결혼식이었어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옥순과 만수는 나란히 서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같은 일을 하는 동지로서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된 사이였습니다. 사돈어른, 우리 이제 진짜 편하게 지내요. 옥순이 만수에게 말했어요. 그럼요, 사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만수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수는 민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민호야, 우리 정말 해냈네. 응, 지수야. 이제 시작이야. 민호가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세상에 버려진 건 없었어. 사람도 사랑도 고철도. 지수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버려진 것처럼 보였던 모든 것들이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는 것처럼 그들의 사랑도 더욱 단단해진 것입니다. 고물 커플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